뭐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아? 가난? 배고픔? 아니면 외로움? 맞아. 그건 고통이 맞아. 아니야. 하지만 그런 고통이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야. 고통이 진짜 고통이라는 건 믿고 있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야. 열심히 살면 언젠가 잘 될 거라는 믿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을 거라는 믿음, 묵묵하게 살아내면 누군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해. HBC라는 있어 보이는 별명으로 둔갑한 서울의 명소에는 사연이 있는데, 그래, 물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누군가의 고통과 간절함 위에 세워진 영광의 길에는 분명 발을 멈춰 세울 만큼 진한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해. 광복을 맞이하고도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은 잃어야 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치가 서린 동네.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사연을 두 발로 밑줄 그으며 읽어볼게.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붙인 반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꽉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좁은 골목이었다. 가자, 가자. 비틀어진 문틈으로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다. 세상에, 아들, 딸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쨍쨍한 목소리로 딸꾹질처럼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그때마다 철호는 눈을 꼭 지르감으며 애써 침을 삼켜야 했다. 어둠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흐려져서 칠흑 속에 지옥 같은 현실을 감추고 거짓 같은 희망의 상상력이 또렷해질 때, 그때 나는 오히려 새벽이 좋더라고. 무엇이 철호를 버티게 했을까? 우는 법을 잃어가면서까지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뭐지? 핏줄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언덕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무릎의 힘 같은 거 말이야. 이제 좁은 골목은 반듯하게 단장하고 끝없이 높은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생겼지만, 나는 우리가 무릎의 힘에 대하여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영호야,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죠. 취직해야지. 취직요? 형님처럼요? 그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주란 말이죠? 그럼 뭐 뾰족한 수라도 있는 줄 아니? 있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고 사는데 왜 우리만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 막혀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마음이 비틀어졌구나. 마음이 비틀어졌다고요?
근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동대문 시장에 자리라도 하나 비었을 때 제가 남들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 원수 갚게 놀아 지원하기 전에,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양공주가 되기 전에 비틀려 버렸어요, 했죠. 그래. 그치만 인생이라는 그런 게 아니야.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렇죠. 깨끗이 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 살자면. 철호는 집 뒤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직선을 밤하늘에 길게 그어보았다. 뭐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아? 가난? 배고픔? 아니면 외로움? 고통이 진짜 고통이라는 건 믿고 있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야. 어쩐지 소설 말고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사실 뒷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철호는 고통스러워야 했거든. 동생도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믿었던 희망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거든.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일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가자. 철호는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교통신호등의 파랑 불 밑으로 내 거리를 지나갔다. 사람의 사연 따위 개의치 않는 세상의 신호등은 꺼지지 않겠지. 소설의 이야기를 읽고 있자면 내 가슴에도 납덩이가 눌린 것 같지만 악취가 미어터지던 좁은 골목에 꽃이 피고 끔찍한 산비탈 골목에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보급품 박스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판자촌이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된 세월의 작품을 걷고 있자면 수많은 철호들은 끝까지 믿음에 대한 희망을, 그 무릎의 힘을 잃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이 거리, 이 도시가 여기까지 온 걸 난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걸 말할 때 쓰는 단어야. 이 거리, 이 도시는 수많은 철호들이 우는 법을 잃어가면서까지 희망이란 관역을 향해 나아가 이뤄낸 결과야. 그러니까 난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 아직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어. 굴뚝같이 입을 벌려 한숨과 함께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가슴속 공장에서 희망의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며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싶어. 한때 나를 어둠에 숨기고 내가 오발탄은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었지만 해방촌 거리에 새겨진 역사의 지문들은 아직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바람의 저항을 뚫고 결국 희망의 도달점을 향해 날아가는 탄환이 될 테니까 말이야.